일본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으니 한국은 일본에 K주사기를 보내야 한다. 일본의 한 매체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특수주사기를 보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중히 부탁해도 모자랄 판국에 여기서 황당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근대화에 일본이 공헌했으며 한국은 150년 전부터 일본의 의료 혜택을 받았다. 한국이 K주사기를 보내 일본 의료에 기여한다면 좋든 나쁘든 한일교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1877년 일본 외무성은 지금의 부산 중구에 재생의원을 설립했고 그해 조선이 2533명이 이용했으며 일본인 전용병원임에도 당시 조선의 의료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또한 천연두 퇴치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석영이 종두 접종법을 배운 것이 재생의원이고 1884년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이 미국 선교사 의사와 일본인 의사의 외과 수술로 목숨을 건진 덕에 1885년 조선 최초의 국립현대의료기관 제중원이 설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인 진료비가 6전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조선인의 진료비는 320리로 일본인보다 싸게 정해 경제적으로 약자였던 조선인을 배려했다. 과거 일본 덕에 근대화의 세례를 받은 한국의 의료기술은 현재 눈부시게 발전했다. 한국 내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 커 일본의 기여를 모두 부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양식 있는 한국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을 뿐이다. 올해 K주사기 논쟁은 백신이 더 많은 일본인에게 접종되도록 하는데 자극이 되고 있다. 한국에 남는 주사기를 일본에 보내고 내년에 일본에 남는 백신을 한국에 보낸다면 어떨까 라며 어이없는 망상에 빠져 주장했습니다. 과거 일본은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일삼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기에 현재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본 국내의 한 네티즌은 사이다 발언을 남겼습니다. 일제히 침략이 한국을 부흥시킨 거라면 미국의 핵폭탄이 일본을 부흥시킨 건데 그러면서 히로시마 원폭 티셔츠에 왜 발끈함? 아이고 요즘 어려운가 보네. 헛소리까지 하는 걸 보니.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황당한 주장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일제히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식민사관에 기반한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일본 정부가 부산에 재생의원을 설립한 목적 역시 조선인을 걱정해서가 아닌 조선으로 건너간 일본인들과 기타 외국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의 한 전문가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조선인들을 치료한 것은 일본의 선진 의료 기술을 통해 개화를 유도하고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민심을 누그러뜨려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는 측면이었다. 한편 일본 언론에서 이러한 억지 주장이 나온 것은 특수주사기 부족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인구의 3배 가까이 되는 3억 3천만 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많은 백신을 확보한 국가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9일이나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겨우 7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38만여 명에 비해 5분의 1 수준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서는 일본의 접종 지연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일본보다 9일이나 더 늦게 접종을 시작한 한국이 거의 6배나 많은 접종을 했다. 지난 5일 기준 일본은 5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했고 반면 한국은 같은 날 30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 추세라면 일본이 1억 2,600만 명의 백신을 접종하는데 126년이 걸릴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올해 로이터 최고의 멘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복잡한 백신 승인 절차를 접종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본 내 백신 승인을 위해서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신 한 병으로 7회분까지 맞을 수 있는 특수주사기의 부족도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일본은 백신 접종을 위해 일반 주사기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일반 주사기로는 백신 한 병당 5회분만 접종이 가능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일본은 인슐린용 주사기를 사용한다면 접종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접종을 시도해 볼 수는 있으나 기대하는 만큼 백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사기는 원래 정해진 주사기로 정해진 깊이만큼 정량을 맞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일본은 한국에 K주사기를 보내달라 부탁은 못하고 지금의 한국은 일본이 세운 것과 다름없다는 막언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다급한 상황임에도 끝까지 한국에 무례함을 보였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대국민 모금 활동에 나섰는데 무려 1,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재난구호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의 첨단 산업을 고사하기 위해 유례없는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클로는 선 넘는 발언으로 큰소리치기도 했는데 올해 유니클로는 국내에서만 30곳 이상의 매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니클로는 지난 광고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어 대화와 함께 제공된 우리말 자막에서만 특정 문구가 담겨 있었는데 80년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음에도 자막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국내 네티즌들은 이처럼 크게 분노를
의견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 등의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고난을 겪은 주변국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데에 반해 일본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 유니클로는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얼마 전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거센 규탄을 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 매체들은 잇따라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형편없는 논문 한 편이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위안부를 부정하는 것은 독일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다. 지금부터 오늘 소식에 대한 일본의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K 주사기 따위 원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어. 그러니 줄 생각은 하지도 말고 지금처럼 반일이나 열심히 해. 찬반을 재활용하는 그런 나라잖아. 제발 일본에는 보내지 말아줘. 이미 사용한 것과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 일본은 치료 접종을 할 수 있는 주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아. 한국산은 공짜로 줘도 필요 없다. 일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무릎 법치 국가인가 아닌가도 의심스러운 무리와는 교류하고 싶지 않다. 일본의 테르모가 이미 치료 접종할 수 있는 주사기를 개발했어. 한국의 K 주사기는 6회 접종으로 이미 구식 제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황급히 일본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구실을 만들려는 거네. 위안부 문제, 뭐든지 일본을 나쁘고 한국을 착한 것으로 날조 왜곡하고 있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들킬 거라는 걸 명심해라 한국.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한일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군. 일본은 독자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한국산 따위 쓸 바에 차라리 백신 안 맞고 말지. 그것보다 일본의 진 빚이나 빨리 갚아. 주사기는 우리도 있으니까. 중요한 국세니까 한국은 이자도 잊지 말고 확실하게 갚아라. 한국산 주사기 같은 거 쓴다면 접종 거부한다. 마음대로 주사기를 보내면 수출 거부나 착불로 반송하자. 은혜를 입으면 은혜로 갚는다는 가치관을 한국이 갖고 있었다면 한일 관계는 나빠지지 않고 일본과 대만처럼 좋아졌을 거야.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은혜를 베푼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했지. 한국이 은혜라는 가치관을 몸에 익히지 않는 한 한일 관계는 좋아지지 않을 거다. 한국에서 일본의 치료용 주사기는 보도되지 않았나? 억울해서 보도 안 한 것 같네.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의료와 교육을 정비해준 것도 근대산업과 도로, 항만과 식림, 댐 관계시설, 철도, 농업지도 전부 다 누가 만들어준 것인지 한국은 알까?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유아 사망률이 크게 개선되어 국가 전체의 평균 수명이 극적으로 향상됐다. 은혜를 원수로 갚기를 잘하는 나라와는 제대로 된 교류 따위 하지 말고 한번 국교 단절을 해버리는 게 어떨까? 위안부 강제징용에 반항하여 부모가 군인에 대한 반발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 정도 인원수라면 반란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 있으면 말해봐. 수많은 강제징용의 증거를 내주면 단번에 해결될 텐데 한국은 왜 보여주지 않는 걸까? 위안부는 가난으로 부모에게 팔리거나 속아서 마련되었다고 생각해.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일본군의 강제성은 없었어. 강제징용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면 믿을 수 없어. 없었던 일을 역사에 기록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일본 정부도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정부 또는 군이 위안소를 설치하는 것도 부인하지 않아. 다만 강제징용이라면 월급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 위안부라니 그게 무슨 얘기지? 말을 지어내는데도 정도가 있다. 한국의 꺼림칙한 과거를 우리 책임으로 돌리는 도구로 삼지 마. 한국은 베트남전에서 벌인 행위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죄도 했고 배상도 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일이다. 일본군은 강제징용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데 확대 해석하고 있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있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날조하지 않아. 당시 한국은 한일합방으로 일본령이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은 일본 국민이었다. 국가나 군이 조직적으로 자국민을 강제연행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지 항상 생각해보게 된다. 군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지만 모집은 있었고 자발적인 지원자가 있었지. 그렇다면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해하고 있는 게 종군 위안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자발적인 집단일 뿐이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랑이었습니다. I've 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That told me I had to be within the lines of 2 degrees and 9 to 5.